네, 문학 공부 또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박대원의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현대 소설을 다룹니다. 자, 자습서 페이지는 14쪽이에요. 자, 14쪽 준비하고 자, 분석 들어갑니다. 자, 먼저 전체 줄거리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제목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박태원 작가 1930년대 작품이에요. 자, 옛날 작품인데 기법이 참 참신합니다. 자, 먼저 구보가 집에서 나와서 자,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전철을 타기도 하고 경성역, 서울역에 가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여로를 중심으로 전체 줄거리를 살펴봅니다. 구보의 여로를 중심으로 전체 줄거리 살피기. 자, 먼저 집에서 이제 외출에 나섰어요. 자, 청계천 주변 길입니다. 자, 두통을 느끼고 또 왼쪽 귀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화신상의 그 화신백화점인데 거기서 젊은 부부를 보고 행복에 대해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자 봅니다. 여기서 이제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을 얘기해 볼게요. 자, 이 구보라는 인물은 자,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서술자가 마치 구보가 된 듯 서술자 3인칭 서술자가 작품 속의 인물과 거의 동일시되어서 그 마치 구보가 그 작품을 쓰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걸 인물 시점이라고 합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등장인물이 쓴 것처럼 보이는 1인칭 주인공처럼 보이는 그런 시점을 인물 시점, 등장인물의 시점을 취했답니다. 자, 이 작품의 큰 특징이기도 하고 또 하나 자,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유명한 작가가 박태원하고 또 오상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걸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청계천 쪽을 보게 돼요. 청계천 주변의 길을 걸어가면서 갑자기 특별한 그 눈으로는 청계천 주변의 길을 보면서 머릿속으로는 갑자기 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아, 자, 두통에 시달리고 있는 내가 그 다음에 왼쪽 귀는 어떤 기능을 할까 이렇게 통제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계기가 돼서 머릿속으로는 자유롭게 여러 가지 생각이 진행됩니다. 이런 것을 자, 외부적 소재가 계기가 돼서 딱히 계기만 될 뿐이지 딱히 내용의 연결성은 없는데 뭔가로부터 자극을 받아 머릿속에서 자유롭게 떠다니는 생각을 그대로 문장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 합니다. 자, 청계천 주변에서도 그랬고 화신상에도 봅니다. 저 화신상의 앞에서 젊은 부부를 보고 또 나름대로 그냥 행복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이어서 자, 전차를 탔는데 자, 나는 고독을 싫어한다. 자, 고독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고독을 싫어하는 것이다. 고독에게 늘 지니까 그냥 고독을 받아들일 뿐이다. 자, 이런 또 생각을 자유롭게 늘어놓고 또 그 과정에서 우연히 만나서 맞선을 본 여인을 통해 자, 결혼과 행복의 의미를 또 지멋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다방에 갔는데 다방에서는 욕망과 행복에 대해 생각하고 경성역 대합실에서는 자, 거기에 주로 서민들이 타는 3등 대합실인가 있어요. 거기서 고독과 슬픔을 발견하고 또 이 시대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황금만능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비판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방에 가서 신문사에 근무하는 친구를 만났고 또 저 다료도 찻집입니다. 찻집에 가서 여인과 차를 마시는 청년을 바라보며 괜한 질투심과 또 자기 특유의 고독을 느낍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이 또 거리인데 거리에 나와서 자, 고독을 다시 느끼고 권태 이상의 애처럼을 느끼며 문득 동경에 유학 갔을 때 그 사귀었던 여인과의 연애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어지는 거죠. 무슨 흐름? 의식의 흐름. 자, 광화문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의 조카 아이들에게 수박을 사줍니다. 자, 카페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며 정신병에 관한 대화를 나누고 자, 가난과 불행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자, 뭔가가 계기가 되고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작게라도 뭐가 연상되는 소재가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생각이 치달아가는 거죠.
자, 종로 내거리에서 결혼과 소설에 대해 소설 쓰기에 대해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 장면은 집으로 귀가하는 것으로 끝나요. 집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오죠. 원점 회귀 구조가 되는 겁니다. 자, 오른쪽 날개 조력을 합니다. 핵심 정리를 볼까요? 자, 길이면에선 중편소설이고 주인공 구보의 내면 심리서술이 양쪽으로 많습니다. 심리소설. 1930년대 서울의 모습, 세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당시 세상 모습을 많이 반영했고 또 공간적 배경이 도시니까 도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는 소설입니다. 성격, 세상 모습을 관찰한다. 세태 관찰적. 자, 구보의 내면 심리, 심리적. 그 다음에 외부 풍경 묘사도 있어요. 자, 시점 주목해 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 속하는 어떤 시점을 많이 구사했다? 등장인물의 시점, 1인칭 주인공처럼 보이는 인물 시점을 군데군데 많이 썼다는 게 이 소설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인물 시점 써놓습니다. 그러면 자, 전지적 작가 시점 중에서도 인물 시점을 쓰면 뭐가 좋아질까요?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상태를 더 자세히 살필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배경을 봅니다. 시간적 배경은 30년대 어느 딱 하루의 여로입니다. 하루의 여정. 공간적 배경은 서울입니다. 자, 제재 소설가 구보 씨의 하루 생활. 자, 등장인물의 이름이 구보로 나오는데 실은 이 구보가 작가 박태원의 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전적 소설, 자기 삶의 내용을 소설로 옮긴 것이라 볼 수 있겠죠. 자전적입니다. 주제, 1930년대 무기력한 작가의 눈에 비친 일상사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구성, 주인공이 외출해서 귀가기까지 딱 하루 동안의 관찰과 심리가 서술됩니다. 자, 중요한 거 관찰 동그라미, 심리 동그라미. 관찰하면서 자기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데 구보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는데 거기에 사용된 기법이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플롯을 중심으로 플롯 동그라미, 플롯 옆에다가 인과적 이렇습니다. 자, 플롯 P-L-O-T 보통 구성이라고 번역하는데 플롯의 특징은 인과관계 중심이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이 주어지겠죠. 근데 이 작품은 인과관계가 없어요. 뭔가 작은 것이 계기가 돼서 너무 지나치다 할 정도로 생각이 꼬리를 물면서 진행되는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플롯이 약한 겁니다. 참고로 스토리라는 것은 자, 소설에서 플롯은 인과관계 구성이고 스토리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이 작품은 좀 스토리성이에요. 플롯을 중심으로 하는 서사 구조가 강하다 약하다. 약합니다. 약화되어 있는 반면에 과거 회상이나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의식의 추이 밑줄 의식의 추이를 우리말로 바꾸면 흐름입니다. 의식의 흐름에 대한 서술이 강화되어 있다. 자, 작품의 특징을 정리합니다. 이 중에서 문제 반드시 나올 것들이 많아요. 하루 동안의 원점 회귀적, 원점으로 돌아오는 여러 형식이다. 두 번째, 의식의 흐름 기법을 썼다. 별표. 그래서 당시 세태가 묘사됐다. 자, 모더니즘 기법의 사용인데 자, 박태원 1930년대 작가로 소설가 중에 박태원, 시인 중에 이상 이 작가들이 모더니즘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자, 몽따주라고 자, 부분적인 소재들을 종합하는 거죠. 몽따주 기법과 그 다음에 장면 연결 과정에서 오버랩을 많이 썼습니다. 자, 작품의 예제 자전적 소설이다. 30년대를 살아간 무기력한 문학인의 내면 의식을 새로운 형식의 의식의 흐름 기법에 따라 담아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핵심 뛰어넘기 그 아래쪽을 봅니다. 이 작품의 서술상 특징. 자, 관찰과 심리라는 게 중요합니다. 관찰 내용과 심리가 어떤 수법, 어떤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서술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 관찰한 것이 뭐고 내면 의식이 어떤 건가를 봅니다. 자, 뭘 관찰했다? 경성에서의 암울한 풍경을 관찰했고 종로통의 카페를 중심으로 한 휘황찬란한 도시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자, 선을 이렇게 그어볼까요? 당시 식민지하죠.
식민지하라서 우리 그 국민들의 당시 우리 구성원들의 삶이 힘겹고 암울했어요. 그 암울한 풍경도 있고 또 대도시의 그런 화려한 모습도 있겠죠. 그래서 근대화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인물의 구보라는 인물의 내면 의식, 자신에게 결여된, 자, 이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가난한 작가예요. 자, 뭐가 이 사람에게 없다? 일상적인 행복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고독은 많이 느끼죠. 자, 문체상의 특징, 만연체는 길게 쓰는 겁니다. 자, 만연체 특징, 마침표와 마침표 사이가 아주 길어요. 마침표 사이가 엄청나게 길다. 마침표 사이가 엄청나게 길고 길다. 그런데 무작정 길게만 쓴 것이 아니라 요 사이에 쉼표가 많아요. 마침표 사이가 길다는 점에서 만연체. 그 사이에 쉼표가 많다. 자, 이렇게 만연체 문장을 많이 쓴 이유가 뭘까?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전개 과정. 이것이 또 의식의 흐름 기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마구마구 이어지는 비논리적으로 연상되는 생각들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니까 정리정돈이 안 되겠죠. 정돈되지 않은 사유는 내적인 생각입니다. 그 전개 과정을 논리적 조성, 쉬운 말은 논리적 구성이에요. 인과관계, 논리적 구성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냈다. 즉 의식의 흐름 기법과 관련해서 쓰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졌다. 만연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쉼표 사용이 많아요. 쉼표. 마침표와 마침표 사이에. 자, 어쨌든 쉼표가 사용되면 끊어서 읽어야 돼요. 긴 문장을 끊어서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마치 스타카토처럼 딱딱딱 끊어서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주는 장치가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주인공 내면의식의 흔들림을 동요하는 내면 상태를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자, 시점상의 특징과 효과를 봅니다. 자, 어떤 특징인가? 작품 전체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했죠. 표면적 겉으로는 서술자와 초점 주체가 포커스 인물입니다. 자, 서술자는 3인칭이고 포커스 인물은 구보죠. 그래서 자, 3인칭이니까 서술자고 포커스 인물 구보는 같은 사람이 아니죠. 이게 분리되어 있어요. 자,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어서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으나 자,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나 서술자가 인물의 시점에 동화돼요. 무슨 시점? 인물 시점. 등장인물의 시점. 그 인물의 시점에서 서술을 전개하는 방식을 취했다. 쉽게 정리하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속에 인물 시점이 많다는 얘기죠. 자, 이에 따른 효과. 자, 거리가 좁아지죠. 서술자, 3인칭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된 듯한 기분으로 쓰는 것이니까 서술자와 등장인물 사이의 거리를 소멸시켜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유사한 효과를 줍니다. 자, 서술자 인물이 동일시되는 효과를 줍니다. 자, 이어서 학습 활동으로 갑니다. 자, 자세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양보를 1번. 자, 이것 좀 희귀한 자료일 텐데 구했네요. 다음은 이 소설이 발표되었던 때 1930년대에 서울에서 운행되던 전차 노선도입니다. 자, 전차를 탄 구보의 이동 경로를 표시해 봅시다. 자, 여기 1구간이 있어요. 1구간. 여기 종각에서부터 동대문까지 여기가 쭉 1구간입니다. 1구간. 자, 1구간에서 9번은 자, 종로 쪽이죠. 종로에서 동대문행 열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종각 바로 근처에 종묘 앞에서 멈춰 섰을 때 동전 5개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 적혀 있는 뭐 대정 12년, 뭐 18년 그런 숫자를 보게 돼요. 숫자를 보면서 내가 이 숫자에서 행복을 느끼나? 나는 아니야. 이 숫자는 전혀 행복을 느끼게 해주질 않아. 뭐 이런 생각으로 또 빠져듭니다. 의식의 흐름. 그리고 교외선이 연결되어 있는 종로사가가 이쪽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교외선의 환승역입니다. 자, 종로사가 지날 때는 근처에 창경원 있죠. 창경원
종로사가에서 이쪽으로 가면 창경원이 있습니다. 창경원에도 갈까라고 생각하다가 가지는 않고 조금 후에 창밖을 내다보면서 요 근처에 대학병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병원이라도 들릴 것을 그랬나 또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작년에 선을 봤던 여자를 전차에서 보게 되죠. 자, 그 여자는 전차를 타고 이 동대문에서 여자는 동대문에서 내려 청량리로 가는 전차를 타게 됩니다. 따라갈까 말까 괜히 따라 나섰다가 좀 저속하게 수준 낮은 인간으로 취급받으면 어떨까 혼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1구간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구간입니다. 동대문 쪽에서 이쪽이 자, 너무 작죠. 훈련원 이제 훈련원 쪽입니다. 여기 2구간. 자, 2구간에서 전차는 방향판을 한강교 쪽으로 이제 이 전차가 가는 목적지 그 표지판 그를 바꿔 달고 훈련원을 지납니다. 여기 훈련원 쪽을 지납니다. 그다음에 3구간 이쪽이 3구간이에요. 3구간에서 전차는 약초종 근처를 지나간다. 그다음에 4구간이 이쪽입니다. 조선은행 지금의 한국은행 쪽이죠. 4구간에서 9번은 바로 조선은행 지금 한국은행 앞에서 내려서 다방 장곡천정이라는 다방을 향해 갑니다. 친구 만나러 갑니다. 자, 이렇게 이동 경로를 확인해 봤어요. 자, 구보의 성격 자 확인해 봅니다. 구보는 어떤 성격? 생각이 참 많네요. 고민도 많고 한마디로 관념적 인물이다. 그리고 특히 여자와 관련해서 따라갈까 말까 그 다음에 여러가지 자의식이 강해요. 소극적이고 소심한 인물이다. 자, 이어지는 내용과 형식. 자, 이 소설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에 대한 구보의 생각을 정리를 해봅니다. 예전에 만난 적이 있던 예전에 선봤던 여자를 전체에서 보게 되죠. 자, 구보의 생각. 여자는 내가 이 전차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을까? 여자는 능히 나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 여자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나를 인지했을 것이다. 그녀는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에 나를 알아보았다면 그럼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아는 척을 할까? 모른 척을 할까? 여자를 마음 깊이 사랑한 것도 아니면서 그 여자를 선봤던 여자를 깊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면서 이국리 저국리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는 건 이건 감정의 모독이고 죄악이다.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펼칩니다. 웃기죠? 이렇게 좀 소심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자가 전차에서 내렸어요. 여자를 따라 내릴까? 아, 그러면 날 천박하게 생각하겠지? 자의식이 강하죠? 자, 아유,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그러니까 결단성이 없는 게 우유부단한 거죠. 이럴까 저럴까 갈등만 하는 거. 우유부단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따라 내릴 걸.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자는 내렸고 또 앞에 앉은 여자를 바라봅니다. 양산을 저렇게 드는 양산을 두 무릎 다리 사이에 양산을 둔 겁니다. 그럼 뭐야? 여자가 그 두 다리를 무릎을 벌렸겠죠. 양산을 저렇게 다리 벌리고 가운데 두는 것은 처녀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이 있는데 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자와 관련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나중에 아내를 불행하게 만드는 남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혼자 걱정을 합니다. 또 내가 만날 여자는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아직 여자를 만나서 뭐 교제하는 것도 아닌데 괜한 걱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성격이 바로 구보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을 봅니다. 자, 이 소설을 내신이건 수능이건 지문으로 사용한다면 거의 빠질 수 없는 것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인물 시점이 구사됐다는 것, 또 하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썼다는 것. 이 소설이 이런 기법을 활용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까닭을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 자, 예를 들어 구보는 동전을 보다가
그 일제하 동전이니까 발행 연도가 일본 황제 중심으로 뭐 대정 몇 년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발행 연도에 어느 해에도 행복한 적이 없었음을 생각해낸다. 자, 눈으로 보는 건 동전이고, 그러면서 생각은 적힌 연도, 어떤 연도건 내가 행복한 적이 없었어, 이런 생각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동전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의 실마리, 계기점일 뿐 쓸쓸한 과거를 전달하는 것이 중심이다. 자, 동전 보면서 숫자 생각하면서 그 해에 내가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 없어. 이러면서 자신의 쓸쓸한 과거를 서술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의 중심이죠. 실은 동전과 관련이 없죠. 자, 동전은 하나의 생각의 실마리, 뭐가 연상이 될 만한 아주 작디 작은 하나의 연결 소재에 불과한 것이고, 번져나가는 생각은 전혀 동전과 관련 없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자, 또 자기 앞에 앉은 한 젊은 여자를 관찰하다가 생뚱맞게 소년 시절 친구 누나를 짝사랑했던 일을 떠올려요. 자, 여기서 그 관찰 대상이었던 젊은 여자, 그 젊은 여자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으로 간 거죠. 구보로 하여금 여자에 대해 환상을 갖는 것과 결혼을 통한 행복에 대해 회의하게 된 일은, 자, 이런 일을 이야기하게 만드는 단순한 계기에 불과합니다. 다 일반화시켜서, 즉 구보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그 자체가 서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심리를 토해내게 하는 실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의식의 흐름 기법의 특징을 다룬 겁니다. 자, 양고라 3번. 자, 이제 문체상의 특징을 봅니다. 자, 실제 소설의 한 대목.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맞선을 받습니다. 그 후로 1년간 그녀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서조차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왜 저 여자를 따라가려고 저 여자한테 계속 관심을 두고 있는가? 평소에 내가 저 여자 생각했는가?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이리저리 공상을 하고 있는 것은 이거는 감정의 모독이잖아, 일종의 죄악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다가도 그러니까 마음을 접어야 내가 뭐하나, 내 감정의 낭비, 감정의 모독, 죄악인데 그러지 말아야지, 저 여자에 대한 생각을 그만둬야지 하면서도 또 생각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저 여자가 진정으로 자기를 그리워하고 있다면 또 생각이 쭉 이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아까 만연체라는 게 마침표와 마침표 사이라고 그랬죠. 자, 문장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시작돼서 자, 마침표 찾기, 쉼표 무시하고 마침표 찾아갑니다. 쭉 여기서 마침표가 있죠. 이 위치 엄청나게 길죠. 그게 만연체라는 거야. 그 다음 문장 또 여기서부터 마침표까지 여기까지죠. 자,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 긴 간격을 갖는 거 만연체이면서 쉼표가 많아요. 자, 밑에 문체상의 특징 예시답안을 봅니다. 만연체 문장 또 그 사이에 쉼표 사용이 두드러지게 많다. 이 중에 만연체 문장은 길게 쓴 것,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전개 과정을 논리적 구성을 거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또 쉼표를 자주 쓴 것, 이것은 긴 문장을 끊어서 뭘 준다? 리듬감을 주는 동시에 인물의 심리를 섬세하게 드러내주는 장치가 되고 있다. 자, 양고라 4번. 자, 그러한 만연체, 그 다음 쉼표 사용, 이것을 발견했어요. 이 활동을 통해 이 소설에 사용된 기법과 문체가 주제 전달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자. 이 작품은 생활과 예술. 자, 생활은 속된 생활이죠. 예술은 좀 예술가로서의 또 다른 영역이 있는 거죠. 고독과 행복이라는 이 대립적 가치 사이에 끼인 작가의 갈등과 고뇌를 그리고 있는데, 자, 이런 주제의식을 구보의 배회 과정, 서울을 돌아다니는 배회 과정에 수반된 관찰 동그라미, 의식 동그라미, 의식의 흐름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소설에 사용된 문체적 특징은
자, 의식의 흐름 기법, 주인공의 내면 의식의 흔들림을 잘 드러내준다. 즉, 이 소설에 사용된 기법과 문체는 자, 일제강점하에서 돌파구 없었던, 뜻대로 살 수가 없었던 지식인들의 고독과 또 도시인의 쓸쓸한 내면 풍경을 잘 드러내준 것이다. 자, 넓게 생각하기 3번에 아까 어디 설명하는 과정에서 30년대 의식의 흐름 기법을 구사한 작가 중에 박태원 작가도 있고 오상원 작가도 있다 그랬죠. 자, 그 오상원의 작품 유예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25 전쟁 중 인민군에게 포로로 잡힌 국군 장교의 내면을 그린 소설이다. 자, 내면을 그려냈습니다. 자, 이 주인공은 잡혀서 또 자, 그동안 겪은 취조 과정, 그 다음에 앞으로 사형당하기까지 눈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겪을 일에 대해서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 5만 가지 생각이 있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5만 가지 생각을 쭉 늘어놓죠.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봅니다. 자, 주인공인 그가 처한 상황, 포로가 되었어요. 눈 내리는 뚝길에서 인민군의 총을 맞고 죽어갑니다. 자, 소설가 구보시일과 유사한 위 소설의 형식상의 특징을 말해보자. 어떤 기법? 의식의 흐름 기법을 활용해서 총사령 당하는 외부적 사건보다는 그런 상황에 처한 주인공의 내면을 중심으로 사건을 서술하고 있다. 그래서 내면 중심의 서술한 점에서 유사하다. 자, 밑에 자, 유에 간단하게 작품 정리를 합니다. 단편소설, 전쟁 직후 소설입니다. 독백적이고 생과 사의 문제, 삶의 본질 문제를 다룬다. 실존적인 작품입니다. 자, 시점. 자, 이것도 유의 시점 문제가 이런 견해가 있어요. 크게 보면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 속에 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시일처럼 군데군데 인물 시점이 1인칭 주인공 같은 인물 시점이 있다. 자, 이런 식의 분석도 있는데 여기서는 섞여 있다고 다룹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하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섞여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네요. 자, 주제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사람을 죽이고 또 죽고 하죠. 인간이 겪는 고뇌와 죽음,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자, 인간의 존재 가치를 말살시키는 전쟁의 비인간성을 고발한 겁니다. 자, 소설가 구보시일처럼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됐어요. 호흡이 짧은 자, 현재형 문장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자, 실제 작품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소설가 구보시일. 자, 앞부분 읽어봅니다. 자, 작품 속의 인물 구보의 나이 26살.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소설가입니다.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서 늙은 어머니의 걱정이 많아요. 한낮에 집을 나선 구보는 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연히 들른 백화점에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젊은 내외에게 부러움을 느끼며 행복을 찾고 싶어한다. 행복 동그라미. 자, 이 작품에서 구보가 찾는 또 추구하는 삶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전차 안에서부터 보는데 자, 약간 우리 휴식 시간을 가지고 전차 안에서부터 실제 작품 분석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